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한 번 마음이 돌아서면 끝이에요. 겉으로는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참고 기다린 끝에 내린 결정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이걸 모르잖아요. 화개살 있는 분들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해지시죠? 분명히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바닥나고 혼자 있고 싶어지는 그 감정.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화개살이 왜 인간관계에서 유독 힘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 먼저 내 사주에 화개살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기 편한 만세력 어플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만세력 어플을 다운받아 주세요. 어떤 만세력 어플이라도 좋습니다. 보시기 편한 만세력 어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생, 년, 월, 일, 태어난 시간 입력해 주시고요. 아래쪽 줄 보시면 지지라고 하는데 여기 지지를 봐주세요. 여기에 진, 술, 축, 미 이 네 글자 중 하나라도 있으신 분 오늘 이야기 집중해 주세요. 진은 용을 뜻하고요. 술은 개를 뜻하고요. 축은 소를 뜻하고 미는 양을 뜻합니다. 이 글자가 하나만 있어도 우선 화개살과 연관이 있고 두 개 이상이 있으면 화개살의 영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위치도 중요하긴 한데 우선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수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화개살 한자로 보면 빛날 화에 덮을 개예요. 빛나는 걸 확 덮어버린다 라는 뜻으로 내가 가진 매력이 바로 드러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보이는 기운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첫인상으로 승부하는 타입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도화살이 한눈에 쫙 하고 끌리는 매력이라면 화개살은 오래 곁에 있어야 느껴지는 끌림이거든요. 이게 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되냐면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화개살을 가진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유독 힘든 이유는 5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씩 들으면서 이거 나인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에너지 회수 구조가 다릅니다. 보통 친구들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면 에너지가 충전되잖아요. 근데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그 반대예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구조거든요. 왜냐면 화개살은 토의 기운이에요. 진, 술, 축, 미. 이 네 글자 오행으로 다 보면 흙이잖아요. 흙은 어떤 일을 하죠? 담아요. 저장을 해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화개살이 있으면 상대방의 감정을 자동으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기분, 분위기, 에너지를 쫙쫙 나한테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공감 회로가 그냥 항상 켜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항상 지치는 거죠. 이게 내가 사교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에너지 구조 자체가 받아들이는 쪽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로는 깊이의 기준이 남들과는 좀 달라요.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대화에 깊이를 좀 원해요. 오늘 뭐 먹었어? 요즘 뭐 해? 이런 가벼운 대화가 좀 지루하고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이런 가벼운 대화로 유지가 되거든요. 회사 동료를 만나서 날씨가 좋네요 하고 친구를 만나서 요즘 바쁘지 하고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이게 딱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나는 약간 좀 속 깊은 대화,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진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 깊이까지 올라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회생활을 잘 하는데 속으로는 나를 진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을 수 있어요. 외로운 게 아니라 좀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정이 더 정확한데요. 세 번째로는 뽑을 호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화개살이 있으면 자기만의 세계가 굉장히 뚜렷해요. 가치관이 확고하고요. 취향이 분명하고요. 생각의 결이 좀 독특해요. 이게 매력이기도 한데 동시에 좀 벽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는데요. 나랑 안 맞는 사람과는 정말 한 발자국도 잘 가까워지기가 힘들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약간 누구한테나 좀 70점, 80점짜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화개살이 있으면 약간 뭐 아니면 도 100점 아니면 진짜 뭐 한 20점 정도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깊은 관계가 좀 적고요. 넓게 인맥이 잘 안 생겨요.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번째로는 다가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화개살 가진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화개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나는 걸 덮는다는 기운이잖아요. 내 안에 매력이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그걸 알지만 그걸 먼저 꺼내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도화살이 있는 분들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쉽게 다가가고 먼저 사람들이 다가오고 그런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리는 분위기. 근데 화개살은 그게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다가가도 괜찮은 상황인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기 때문인데 토의 기운이 저장하고 관찰하는 기운이라 그래요.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싶은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뭐 지나가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먼저 연락도 못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먼저 말 걸기가 어렵다고 할까요? 모임에서도 좀 그냥 티 안 나게 좀 얌전하게 구석에 있다가 조용히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관계 정리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마지막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한 번 마음이 돌아서면 끝이에요. 서서히 멀어지는 게 아니라 칼같이 정리를 해버려요. 아까 토의 기운이 저장하는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관계에서도 쌓인 감정도 다 저장이 돼요.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다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한계치를 딱 넘잖아요. 아, 이 사람과는 안 되겠다 하고 확 닫아버리는 거죠. 갑자기 왜 그래? 하면서 당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또 설명하기가 귀찮아요. 이미 마음이 정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관계가 정리되는 패턴이 반복이 되면 결국 주변에 사람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같은 화개살이라도 진술, 충미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포인트가 좀 다른데요. 진토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글자예요. 호기심이 엄청 많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비교적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방 흥미를 좀 잃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재밌다가 한 달 지나면 좀, 내 마음이랑 안 맞네, 별로네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변덕스럽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술토는 가을이 끝나가는 글자예요. 한번 맺은 관계는 끝까지 지키려는 경향이 강한데 그만큼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문턱이 높아요. 경계심이 강해서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도 쉽게 마음을 안 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는 있는데 새 친구가 잘 안 생기는 편이에요. 축도는 한겨울의 글자예요. 꽝꽝 얼어붙은 땅이고요. 겉으로는 무난하고 좋은데 진짜 속마음은 절대 안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깊게 들어오려고 하면 오히려 뒤로 빠져요. 난 괜찮아 하면서 속으로 혼자 삭히는 타입이에요. 가까운 사이에서도 진심을 말하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미토는 여름이 끝나가는 글자거든요. 사회성이 좋아서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참고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 나는 왜 항상 맞춰줘야 하지? 하면서 갑자기 폭발하거나 연락이 끊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미토 가지신 분들한테는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그럼 나는 평생 인간관계가 힘든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객살의 인간관계가 어려운 건 맞지만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오히려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넓은 관계는 포기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객살은 소수정예가 딱 맞는 구조예요. 100명과 70점짜리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5명과 100점짜리 관계를 만드세요.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다는 건 하객살에게는 안 맞는 말이에요.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죄책감을 가지시지 마세요. 혼자만의 시간, 죄책감 없이 행복하게 가지시면 되세요. 사람 만나고 나서 혼자 있고 싶은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교적이지 않지? 하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나는 충전이 필요한 사람이야 하고 당당하게 쉬세요. 세 번째로는 내 깊이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화개살이 있는 분들끼리 만나면 엄청 잘 통해요. 서로 깊은 대화도 좋아하죠. 서로의 공간도 존중해주거든요. 사주를 모르더라도 감이 올 거예요. 이 사람은 말 안 해도 좀 편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표현 연습을 조금씩 해보세요. 화개살의 가장 큰 약점이 표현하는 거거든요. 속으로는 상대방을 엄청 좋아하고 고마워하는데 그걸 밖으로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고마워요. 덕분입니다. 이런 짧은 한마디라도 의식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관계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화개살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화개살이 인간관계가 어려운 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요. 에너지 구조와 관계 방식이 남들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넓고 얕은 관계 대신에 깊고 단단한 관계, 이게 화개살에게 맞는 인간관계 방식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화개살이 돈 버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저와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주 타로 보는 해나였습니다.